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SNS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민혁명이라는 거짓을 말하면서 올렸습니다. 조국은 이런 식으로 저급한 정치 선동질을 SNS로 하고 있습니다. 13일 밤 페이스북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링크와 함께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해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는 글을 올리며 죽창가를 올렸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국가를 망하게 만들며 국민들에게 죽창 들어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대 수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양반이 SNS 글을 쓰는 거 보면 글을 쓰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합리성과 최소한의 이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5.18, 광주, 동학 타령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로지 혁명만 부르짖으며 조국이라는 사람의 몸은 현대사에 살고 있지만 생각하는 사고는 조선시대 180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사에서는 죽창가를 SNS에 올린 원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처를 취한 것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조선 말기 조선인들이 일본과 싸웠던 때를 모티브로 한 노래를 조국이 소개하는 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조선말 농민봉기로 싸운 게 일본만이 아닙니다. 조선 관군과도 싸웠습니다. 농민을 죽인 일본군을 끌어들인 것도 조선이며 일본군이 농민을 죽일 때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조선군이었습니다. 딱 봐도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한일 갈등의 원인도 한국이었으며 일본은 그에 따른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조국은 대학 교수가 맞는지 심히 의문이 들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조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21세기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죽창을 들고 일본에게 정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죽창 든다고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당신이 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학자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죽창 들고 살인을 용인하자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법 전공자가 죽창 들고 반일하자고 선동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역사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화가 납니다.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시기는 조선 말입니다. 왕정국가 조선시대 때 일어난 일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법이 국민을 다스리는 선진국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선은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며 조선과 대한민국은 명백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역사를 가져와서 근대와 현대와 같은 대한민국 역사에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갑신정변 때입니다. 우정총국 낙성식 축하연을 거사일로 하여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변은 신정부를 구성하고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청군이 개입하여 3일 만에 몰락하였습니다. 개화파는 몰락하고 조선 수구파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는데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조선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준 조약은 텐진조약이었습니다. 조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양국은 무관을 조선에 파견하지 않으며 양국 중 일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시에는 상대국에게 알린다입니다. 이후 지배층의 압제와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이 더해지자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지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농민봉기 관련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로 인해 4대 강령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무력 항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고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이를 알렸고 1894년 5월 5일 청군이 상륙하고 5월 6일에 일본군이 상륙하게 됩니다. 동학농민 봉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명백하게 조선이었으며 조선 왕과 민비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농민 봉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조선, 해결은커녕 농민봉기 관련자들을 탄압했던 조선, 조병갑의 횡포를 눈감아주는 조선, 조병갑이 벼슬에서 잠시 쫓겨났지만 다시 관직 복귀시켰던 조선, 이것이 조선이란 나라의 더럽고 추악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동학농민들을 외세의 힘을 빌려 죽게 만든 살인국가였습니다. 조선은 백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조선 백성을 죽이는데 청나라를 끌어들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가 들어오면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이를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찌됐든 조선 관군, 청나라 그리고 일본군은 힘을 합쳐 조선 백성을 힘차게 죽였습니다. 이게 조선의 실체입니다. 조선은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던 나라입니다.
청나라와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해 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1차와 달리 2차는 남북연합농민군이었습니다. 10만여 명의 대병력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정규군으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동학농민군의 전력은 미비하여 전세가 불리하였습니다. 남북연합 농민군이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일본군의 병참기지를 습격해서 공주 남쪽의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큰 격전을 벌였습니다. 약 일주일간 50여의 공방전이 벌인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생존자 500여 명이 후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량 학살당한 겁니다. 제가 쭉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조국은 SNS로 정치 선동하는 최악의 저지스러운 인간입니다. 동학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동학, 광주, 5.18 이런 식으로 막 가져다 붙입니다. 모르는 국민들은 선동당하기 딱 좋습니다. 조국의 저질스러운 정치 선동질의 원인은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르는 무지함과 조선 왕조와 양반 사대부들만을 위한 조선처럼 나만 괜찮으면 되고 농민들은 타지로 보내 죽어도 괜찮다는 행동과 동일합니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교수 생활한다면 지금처럼 은퇴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겁니다. 청와대에 앉아 교수라는 이름으로 정치 선동하는 자들은 평생 매장시켜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